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밝지 못하네요. 샐러리맨들도 자영업자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매출 상위 3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7,8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겠죠. 기업들이 이 불황의 여파, 감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연말 특수도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연말하면 송년회나 회식들 많이 떠올리시죠? 그런데 음식점 매출이 업종 가릴 것 없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장사가 안 된다는 한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증시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체감하시나요, 세 분은? 정재훈 부지점장님 어떠신가요? 네, 체감을 하고 있죠. 네.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또 경기에 선행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수 자체가 올해도 보면 1900에서 2000 요 정도의 좁은 박스권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만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벌써 지금 몇 년간 한 3, 4년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경기도 여전히 어렵구나 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수상으로는 1900에서 2000 하면 딱 5% 정도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이도 울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라진 대리님은 경기 체감하시나요? 이런 좀 불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들을 아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계약이 안 되고 문을 닫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체감하세요? 제 친구들 이제 사업하신 분이 좀 있거든요. 작년에보다 더 안 좋고, 그 전보다는 엄청 안 좋고요. 맨날 잘 됐대요. 반밖에 안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실제 체감이 저는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잘 또 버텨내야지 되는 게 또 내일을 위한 우리의 어떤 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남겨서 또 앞으로 전략에 있어서 반영시켜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저희가 카운슬러 오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테라세미콘이요. 예, 테라세미콘 매수가 비중은 얼마십니까? 25%고요. 20,300원이요. 예, 테라세미콘 보유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 이게 방송에서 올라간다 해서 샀거든요. 네. 근데 사자마자 좀 계속 내리네요. 이걸 좀 원래는 20,650원에 사가지고 조금 늘렸어요. 네네. 갖고 계속 내리더라고요. 지금 매출가. 네. 지금 손실폭은 10% 정도 있으시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좀 단가를 낮추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25% 비중 갖고 계시고 전망 궁금하시겠어요? 네. 예, 과연 보유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인가, 업황과 또 기업적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 오늘 종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 테라세미콘은 18,450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주가 1.1% 상승했고요.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기본적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정재훈 부지점장님, 네. 한 줄 평 해주시죠. 한 줄 평은 디스플레이 투자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테라세미콘 고맙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네, 며칠 됐어요. 그렇죠. 네, 사자마자 계속 내리네요. 네, 그렇네요. 딱 타이밍이 또 그렇게 됐는데, 맞습니다. 그 방송에서도 추천을 할 만한 주식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게 낫겠다 하는 말씀 저도 먼저. 장기적으로 네. 보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분기 실적은 호조세가 나왔습니다. 이 테라세미콘의 3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280%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3분기 보면 257억에 35억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에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 테라세미콘의 지금 3분기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실적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4분기 쪽도 기대가 되는데요. 4분기 쪽은 삼성에서 지금 그 플렉서블 OLED 라인이죠. A3 라인이 발주가 되었고, 그리고 D램 쪽 신규 투자를 17라인을 투자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이어지면서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즉, 이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서 이 테라세미콘이 주력으로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 고객사의 투자가 얼마나, 투자의 계획이 어떠냐, 투자 계획이 집행이 되느냐가 실적 부분들에 가장 큰 요인을 주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A3 라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죠. OLED 쪽. 이쪽 투자를 계속 미뤄오다가 올 3분기, 4분기에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테라세미콘의 단기적인 실적 호조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내년도를 봐야 될 텐데, 내년도, 지금 이제 뭐 12월이니까 당연히 내년이 좋아야 주식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내년도에서의 성장 모멘텀 보면은 지금 아이폰 쪽에 그 패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팍스콘이라든지 또 BOE라든지 그 AUO라든지 대만의 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도에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테라세미콘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테이블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적 테이블을 보면은 이 연간 실적을 보면은 2013년이죠. 작년에가 매출액이 500억이 나왔고 12년도엔 768억 나왔거든요. 그리고 12년도에 768억 나올 때 영업이익이 101억 정도, 100억 정도였고 작년에는 500억 나오는데 15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가 워낙 부진했고, 작년에 부진했던 거는 고객사들의 투자가 지연됐다. 그러니까 A3 라인도, 삼성전자 A3 라인도 작년에 할 거를 올해 늦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집행이 일부가 되면서 올해는 2012년 수준보다 조금 못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연간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큰 폭의 실적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라세미콘의 주가를 보면 최근 며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는 빠졌죠. 이거 빠진 것은 테라세미콘이 안 좋아서 빠졌느냐. 그거보다는 시장 영향이 좀 컸다. 장세가 워낙 지난주에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 영향에 빠졌다 보여지고, 테라세미콘의 주가는 벌써 이런 3분기의 실적 호전, 그리고 내년도에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반등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테라세미콘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좀 더 상승 여력이 크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목표가는 제가 투자 의견, 그래서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2,000원, 최근에 고점 부근이 21,000원대입니다. 그래서 21,0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점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테라세미콘이 상승하기 시작한 때가 16,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역까지 밀린다고 하면 뭔가의 또 주가에 부정적인 요소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500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차트 네. 분석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사고 나서 빠진 이유가 잔치가 끝났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목은 단기 시세가 마감이 됐고요.
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숨고르기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4,000원, 5,000원대 방송에서 많이 추천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이. 근데 8월부터 이 집은 뭐 50% 올라가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잔치집을 끝나서 들려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12월 8일부터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가격대를 네. 보면,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차트가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안이 바로 상승 구간입니다.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 파동상으로 상승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게. 상승 파도로는 3번 정도 올라가서 이 전고점 있죠. 이 전고점을 21,300을 뚫지를 못하면 여기가 바로 고가입니다. 그러면 시세가 마감이 돼요. 그래서 단기 시세가 보면 마감이 됐어요. 완전히 파동상으로 보면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날이죠. 이날 마감이 되고 나서 그래서 그 이후 절대로 12월 이 종목은 12월 8일부터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 사더라도 저 밑에 가서 사서 16,000, 17,000대에 왔을 때 사게 되면 그때는 들고 가면 먹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주식은 항상 내려오는 거 사지 마시고 초기 단계 방송에 언급할 때 이제 처음에 막 뜰 때 있죠. 그때 그냥 따라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빠지면 사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이 종목은 아까 정재훈 부지장도 이제 기본적 분석해드렸듯이 아주 회사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매출이 수주가 내년에 좀 많이 될 걸 보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은 좋아요. 그러면 차트상으로도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마감되는데 월봉을 딱 보시면 월봉을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돌파했죠, 그죠? 여기 돌파하고 나서 지금 지난달에 십자봉 그리고 이번 달에 음봉입니다. 이번 달에 음봉으로 끝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여기가 16,500원 정도 됩니다. 22평선이. 그래서 이 16,500원 정도 내외를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종목이 다시 오르게 되면 18,000원대 이렇게 안착을 해버리면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상당히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목표가는 내년에 어느 정도 수주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27,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아주 좋은 종을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 최근에 기간이 한 15만 주 팔았습니다. 최근에 3일 동안. 그러면서 2만 원대에서 사시고 나서 15만 주를 팔아버리니까 하루에 뭐 7만 주, 6만 주 이렇게 파니까 바로 빠졌어요. 10%. 그러고 나는 이제 외국인 좀 사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기간이 그동안 8월달, 9월달 쭉 갑자기 14,000대부터 점점 해서 17,000대 그냥 사버렸어요. 그래서 21,000원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 수급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간 수급은 쭉 사다가 최근에만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많이 빠진 IT 부품주들이 시세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자금이 가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장기적으로 좋지만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태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좀 팔았죠. 오늘도 6만 주나 기간이 팔았고 연기금융 은행권에서 그래서 기간이 이제 팔지 않으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저는 목표가를 단기 목표가 19,5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0원 정도 사신가격이 23,000원이기 때문에 23,000원까지 가게 되면 이건 추세로 더 갈 수 있으면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는. 그래서 19,500원 내오면 일단 팔고 다시 밑에서 살 기회를 충분히 있을 것이다. 1월 달에 그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16,000원 반드시 지지돼야 된다. 그래서 16,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이슈 분석해 볼게요. 네. 네, 라진 대리님 먼저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우호적인 시장 환경과 실적은 우리 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청자님, 네네. 네, 커다란 이슈를 보면 앞에서 기본적인 이슈 부분으로 말씀해드렸고, 이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양호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네, 매수한 자리보다 단기적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회사가 큰 문제가 있어서 빠졌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환경을 쳐다본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 환경이 테라세미콘의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면서, 네, 이런 부분,
네, 유가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이제 원가 절감 효과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양호한 이런 실적 부분들이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됐을 때 2015년 뭐 디램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이벤트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여전히 테라스콤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플렉스오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해서 네, 테라세미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라세미콘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주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이제 뭐, 아몰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역시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고 아몰레드 수주 모멘텀과 신규 장비를 중심으로 큰 폭에 대해 이제 성장 동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라소미콘은 이슈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한 부분들 2만 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부담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만 원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가장 중요한 지금 한 200일선 볼 수 있는 16,500원 이탈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네. 진단 끝났는데요. 60일 이평선이 이탈되면서 좀 고민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마음 놓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 장기로 그냥 들고 가봐야 되겠네요. 네, 세 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일단 16,000원 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손절선을 세 분 모두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예, 예, 지지된다면 이후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세 분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테라세미콘 IT 장비주인데요. 좋은 결과 세 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세 분 모두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정재홍 부지점장은 목표주가 22,000원, 손절가 16,500원, 라진대리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6,500원, 최병훈 전문가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했습니다.